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도 연세대 물리 논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물리 논술의 경향이 해마다 이렇게 뭐 이론으로 갔다가 아니면 뭐 실험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의 경우에는 어떤 실험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 실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추론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해석하고, 그 해석된 걸 이제 이론으로 적용해서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 답안을 내고, 또 구체적인 어떤 물리 상수를 대입함으로써 실제 산수까지 이제 해봐서 숫자를 구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요 풀이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논술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보시면은 그림이 크게 이제 그림이 세 개가 있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이제 실험 개요라고 해가지고 어떤 실험의 세팅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고, 그다음 표 2는 이제 주기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표 2는 이제 간단한 물리상수와 단위 변환, 즉 일렉트론 볼트가 이제 1.6 곱하기 10-19승 줄, 이런 에너지의 기본 단위를 변환하는 식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지문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곤 기체가 채워진 용기에 전자빔을 입사시켰다. 이렇게 이제 어떤 아르곤 기체가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전자빔을 입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각도가 이제 60도, 자기장이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입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입사된 전자가 아르곤 원자와 충돌하면 아르곤 원자는 아르곤 이온이 된다 해서, 아르곤을 이제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원자 번호가 18번이고 그 질량수가 이제 40 MU가 되죠. 그래서 MU는 이제 원자의 질량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르곤 원자의 이온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와 아르곤 원자의 충돌 확률을 높여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림 일과 같이 자기장을 균일하게 이쪽 방향으로 이제 걸어줬죠. 걸어줬을 균일한 영역을 만들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으로 입사된 전자는 로렌츠 힘에 의해 나선형 경로로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문제의 힌트를 줬는데요. 그 입자가 자기장에 걸어져 있는데 비스듬히 입사를 했다는 게 큰 조건이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제 그림과 같이 전자가 균일한 자기장에 대하여 60도의 각도로 입사한다. 이때 입사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180 일렉트론 볼트이다. 자기장 영역의 길이를 L은 6cm, 즉 이 각도가 60도고, 그 다음에 그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180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죠. 그 운동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전자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장이 걸려있는 이 길이 L이 6cm고, 6cm는 0.06m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0.9 테슬라이다. 이럴 때 전자가 아르곤 원자와 충돌 없이 이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나선 운동을 하며 회전한 총 횟수를 구하시오. 여기 또 중요한 힌트가 충돌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안에 아르곤 기체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하겠지만 충돌 없이 이제 간다는 게 또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 문제는 일단 입사된 전자가 나서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우리가 이쪽 방향을 이제 Z축 방향이라 하고, 이걸 이제 한쪽을 이제 X 방향이라 편의상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초기 전자의 속도를 v0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쪽 X축 방향의 Vx 성분을 따라서 계속 전자는 어떻게 운동을 하나요?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죠? 등속 운동을 할 거고, 이 Z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대신 이제 X축 방향으로는 이제 원 운동을 할 겁니다. 로렌츠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즉 그 초기 입사된 그 전자의 속력을 V0로 가면은 그 Z축 방향의 그 속력과 X축 방향의 그 두 가지 성분을 항상 그 속도를 나눠야 되죠. 나눠서 이쪽 방향은 이제 등속 운동을 하고 이쪽은 이제 그냥 로렌츠 힘에 의한 그 가속 운동을 원 운동을 하는 그런 두 가지 그 상황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 나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 Z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조건에서 그 Z는 이 VZT가 되겠죠. 근데 VZ는 이 그 입사한 그 전자의 그 Z축 방향 성분이니까 이 각이 60도면은 이쪽 성분은 60 곱하기 V0의 코사인 60도 한 게 되죠. 그래서 2분의 V0가 되고 이쪽 방향, 즉 X축 방향의 그 속도 성분은 2분의 루트 3 V0가 될 겁니다. 여기서 V0는 초기 전자가 입사한 속도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그 등속 운동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로렌츠 힘을 구해보면은 그 전자의 전하 E 곱하기 Vx 곱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이 로렌츠 힘이 이 원 운동의 그 구심 가속도가 되니까 mr 분의 V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원 운동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각속도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 초당 그 회전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R이 EB분의 MVX라는 요 식에서 우리가 오메가는 2파이 F 요 식을 쓰면은 즉 초당 회전수, 즉 진동수죠. 진동수가 이제 2파이 M분의 E 곱하기 B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Z축으로는 그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Z가 2분의 1 V0 T가 되죠. 그래서 만약 이 길이가 L이라면은 즉 L 길이만큼 간 시간을 구하면은 그 시간은 V0분의 2L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나선 운동을 할 때 어떤 그 이 자기장이 걸려 있는 영역을 통과하는 그 시간 곱하기 1초당 그 회전수를 하면은 총 나선 운동의 그 횟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F 곱하기 라지 T를 구하면 될 겁니다. 아까 F가 2파이 M분의 2B라고 됐고, 그 다음에 라지 T가 즉 여기 이동하는 시간이 V0분의 2L 형태로 주어져 가지고 그 회전 횟수는 그 파이 ME 분의 2B 그다음에 V0분의 L 이런 형태의 어떤 간단한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0를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그 최종 어떤 식의 형태로 유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0는 아까 우리가 그 2분의 1 mv0의 제곱, 즉 운동 에너지가 180 일렉트론볼트라는 그 조건에서부터 그 ME가 이제 그 전자 질량이 9 곱하기 12 마이너스 3승 31승이고 그 다음 EV는 이제 그 전자의 그 전하량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이죠. 그 값을 다 집어넣으면은 V0를 계산하면 이제 8 곱하기 10의 6승 메타퍼세크가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력이죠. 그래서 회전수는 방금 그 1번식에서 그 우리가 V0를 구했으니까 그 V0를 집어넣고 나머지 그 전하량과 그 자기장 값도 이제 집어넣고 L이 0.06이죠. 이 단위를 이제 센티메타니까 메타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은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답이 이제 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400회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그 지문의 그 나 항목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위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그 용기 내 모든 아르곤 원자가 이온화된다고 가정하자. 용기 아래쪽에는 순간적으로 여닫을 수 있는 밸브가 있다. 이 밸브를 통하여 그 아르곤 이온을 하나씩 내보낼 수 있다고 하자. 용기 밖으로 나온 아르곤은 그 12,500볼트의 전이차로 가속되어 준비된 시료와 충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르곤 이온의 가속전 속도는 무시할
원자만큼 작고 아르곤 이온 하나는 항상 시료 원자 하나와 일직선에서 정면 탄성 충돌한다. 여기서 탄성 충돌이라는 게 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충돌 전 정지했던 시료는 충돌 후 연직 아래로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이제 이번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그 아르곤 이온과 시료 원자를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어떤 세공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운동하는 아르곤 이온은 정지해 있던 시료 원자와 일직선상에서 정면으로 탄성 충돌을 한다.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그 아르곤 이온과 충돌한 원자가 마그네슘이라면은 충돌 전 아르곤 이온의 속도에 대한 충돌 후 마그네슘 원자의 속도, 즉 Vmg 오버 V, 즉 V 아르곤 분의 Vmg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말이 조금 복잡해서 그런데 이건 이제 일종 1차원 탄성 충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1차원 탄성 충돌이라는 게 어떤 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이런 아르곤 입자가 아까 이온화돼서 이제 12,500V로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시료의 그 원자는 정지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쪽 원자가 와서 이렇게 시료를 때려주죠, 아르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얘도 이제 시료도 원자도 튕겨 나가고 아르곤도 같이 이제 달려온 어떤 그 속도 때문에 같이 이동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뭐 이런 작은 게 들어와서 이제 큰 거와 부딪히면 작은 건 반대로 튀고 큰 게 조금씩 움직이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게 이제 탄성 충돌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탄성 충돌의 의미는 이제 그 보통 그 충돌 전후로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학적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면은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그 1차원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그 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편의상 이 아르곤을 M1, 그 다음에 충돌 전 속도를 V1이라 하고, 이 시료의 그 질량을 M2, 그 충돌 전 그 속도를 이제 V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V2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충돌 후는 이제 프라임을 붙여가지고 M1 프라임, M1 V1 프라임으로 움직이고, M2는 V2 프라임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운동량 보존에서 M1 V1은 그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에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1 V1 제곱, 즉 충돌 전 이렇게 주어지고, 충돌하고 나서는 2분의 1 M1 V1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 프라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즉 식이 두 개가 나왔죠.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 변수가 두 개가 있고, 그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을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은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1번식과 2번식을 여러분들이 그 구하고, 그 두 식을 이제 나누면 그 세 번째 식이 나오고, 그 식을 다시 이제 1번식에 그 대입을 해가지고 최종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V1 프라임을 그 V1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또 V2 프라임을 V1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간단한 그 계산이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럼 V1 프라임은 그 M1 플러스 M2분의 M1 빼기 M2, 두 실량 합분의 두 실량의 그 차 곱하기 V1 그 초기 속도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V2 프라임, 즉 시료의 속도는 그 M1 플러스 M2분의 2M1 곱하기 V1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이제 충돌하고 나서 그 시료의 속도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그 시료의 그 속도가 되죠. 그래서 그 문제는 즉 V 아르곤 초기 속도 대비 이 그 시료가 마그네슘이면 V 마그네슘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즉
V1분의 V2 프라임을 구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M1 플러스 M2분의 2M1을 구하면 되죠. 그 얘기는 아르곤의 질량 플러스 마그네슘의 질량분의 그 두 배의 아르곤의 질량,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 질량은 여러분들이 그 주기율표에 그 아르곤의 질량은 40mU로 나와 있고 마그네슘의 질량은 24mU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u 값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 집어넣으면은 그 비율이 64분의 80이 돼서 1.25가 되겠습니다. 즉 초기 이제 아르곤이 입사한 속도보다 마그네슘은 1.25배 더 빨리 이렇게 튕겨 나간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제시문과 같이 아르곤 이온은 12,500V 전이차로 가속되어 시료 원자와 충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00V의 전이차로 그 가속되어 그 시료 원자, 이게 마그네슘이 아니죠.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충돌해서 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료 원자 하나가 그 시료로부터 연측 1m만큼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t라고 하자. 즉 충돌하고 나서 1m만큼 간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두 질량 차가, 시료를 구성하는 어떤 그 질량의 차가 1mU일 때 두 원자의 도달 시간 차이 델타 t를 구하시오라고 되겠습니다. 네, 그 시료가 이런 그 원자가 이렇게 뭐 한 종류가 아니라 다른 어떤 두 종류의 어떤 그 시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르곤 원자가 와서 첫 번째 까만 원자와 부딪혀서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흰 원자와 부딪혀서 충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원자 사이 질량 차가 그 1mU,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만큼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그 두 원자의 도달 시간, 즉 1m만큼 이 원자가 충돌하고 나서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하겠죠. 등속 운동을 하는데 그 미세한 어떤 시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 차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우리가 그 충돌하기 전에 이 아르곤의 운동 에너지, 아르곤 그 원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EK라고 하면은 이건 2분의 1 그 M1 V1의 제곱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요 아르곤 원자의 질량은 M1이라 하고 그 속도를, 충돌 전 속도를 V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원자의 그 충돌하고 나서 속도 V2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속도를 방금 구했었죠. 그래서 V2 프라임은 그 어떻게 주어지나요? M1 플러스 M2분의 2M1 곱하기 V1 초기 그 속도, 이렇게 주어지겠죠. 근데 이제 V1이 아까 그 루트 M1분의 2 곱하기 그 운동 에너지 EK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식을 써서 이제 V2 프라임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구했는데 그 충돌하고 나서는 이게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즉 V2 프라임 곱하기 시간 한 게 바로 그 이동 거리가 되죠. 근데 이동 거리는 이제 1m를 일정하기 때문에, 즉 시간 1m 동안 이동하는 시간을 구하면은 이제 V2 프라임의 그 역수가 될 겁니다. 즉 V2 프라임 분의 1 이런 형태로 주겠죠. 이걸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아까 V2 V2 프라임 값을 집어넣으면은 2 루트 M1 곱하기 2 루트 2K 분의 M1 플러스 M2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질량이 그 1mU만큼 차이가 나는 그 또 다른 입자라고 하면은, 또 다른 입자일 경우에는 그러면 그 T 프라임의 M1, M2 대신에 M2 플러스 MU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의 그 차이를 구하면은 델타 T는 해서 즉 밑에 분모는 같고요. 2 루트 M1 루트 2K 분의 그 분자가 그냥 MU가 돼 버려 가지고 이걸 그 계산을 해 보면은 우리가 그 8 루트 5분의 루트 2K분의 루트 MU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식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MU가 아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EK는 즉 그 운동 에너지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12,500V라고 했으니까
12500 일렉트론 볼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은 그 12500 곱하기 그 전자의 전하량 하면 되죠. 그럼 1.698 10-19승 줄이 되니까 그 값을 집어넣고, 그래서 전체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한 5 곱하기 10-8승 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단위가 주로 마이크로 세컨드 10-6승 초 단위로 쓰기 때문에 그 단위로 바꾸면 0.05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그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미지의 시료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제시문에 설명된 시간 t를 측정한 실험을 3000번 반복하였다. 그 결과 그림과 같이 그 하나는 2.8 곱하기 10-6승초, 즉 2.8 마이크로초가 나왔고, 이런 시료가 2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t가 또 3.4 곱하기 10-6승초, 즉 3.4 마이크로 세컨드인 시료가 2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2000개가 나오고 어떤 그 시료는 이게 그 1000개가 나왔으니까 비율이 2대 1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이게 2000에 나오고 이게 1000에 나왔다면은 이 까만 그 원자가 이제 2배, 하얀 원자보다 2배가 더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미지의 시료가 무엇인지 그 추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에 나타난 결과 이외에 다른 시간 t에 또 다른 시료는 원자는 없다. 이게 조건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아까 그 1mU당 이 델타 t, 즉 시간의 차이가 한 0.05 마이크로 세컨드가 난다고 이전 문제에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 제시문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2.8 곱하기 10-6승초의 어떤 도달 시간이 되는 원소가 뭔지 우리가 그 추론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값이 아까 그 우리가 구한 그 t를 구하는 값이니까 그 식에 집어넣으면은 그 2 곱하기, 즉 여기 M1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르곤 원자니까 이제 40MU가 될 거고, 곱하기 이제 2 루트 2K분의 그 다음에 M1에 해당하는 40MU 플러스 이 원자가 모르기 때문에 그 원자의 어떤 원자량을 우리가 X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X 곱하기 MU 한 그만큼의 그 질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자량 우리가 그 미지수로 넣었고요. 그러면 이 우리가 그 분모를 계산한 값이 그 분모를 계산해서 그 역수를 취한 값이 0.05라는 걸 우리가 그 방금 이전 문제에서 그 풀었습니다. 즉 1mU당 그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은, 즉 오른편 식은 뭐가 되냐면은 40 플러스 x 곱하기 이제 0.05초가 되고요. 0.05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뭐 마이크로 세컨드를 단위를 통일하면 이제 그건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좌편이 뭐가 되냐면 그건 2.8이 되죠. 그죠? 10-6승은 이제 날려버리고. 그래서 요 식에서 즉 40 플러스 x가 56이 돼서 x가 16이 주어집니다. 즉 어떤 원자량이 16인 그 16MU인 그런 물질을 찾으면 되죠. 주기율표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게 2000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40 플러스 이 원소의 원자량을 우리가 y라고 하면 y라고 하면은 40 플러스 y 곱하기 0.05초 한 게 3.4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요 조건에서, 즉 40 플러스 y가 68이 됩니다. 그래서 y는 28이 얻어지고요. 이 얘기는 원자 질량이 28MU니까 이 물질은 이제 실리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소와 실리콘이 2대 1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즉 Si 대비 그 실리콘 대비 산소가 이제 2배가 더 많은 경우니까 원소 기호로 표시하면 SiO2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그 내용이었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이런 실리콘 옥사이드는 그 원자 간에 결합을 하고 있죠. 실리콘 하나하고 그 산소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하지 않았고,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그 분포되어 있을 때 그
아르곤 입자가 이렇게 탄성 충돌을 해서 그 하나씩 내보낸다든 그런 기본적인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씩 충돌을 해서 나가진 않고 이 원자를 통째로 이제 날려보내야 되죠. 그럼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실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충돌과 그 로렌츠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이론 형태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 논술 문제를 보고 느꼈던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작년도 이제 연세대 물리 논술 경우에는 역학에서 이런 탄성 충돌 문제, 그다음에 그 전자기에서는 로렌츠임과 이제 원운동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속도의 어떤 기본 개념과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묻는 그 문제로 어떤 이론적으로 치면은 그 수준이 굉장히 이제 평이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을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이런 추론을 하는 즉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그 물리상수 값을 대입을 해서 손으로 값을 계산하는 그런 산수가 많이 이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에서 사실 뭐 틀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어떤 풀이 과정을 최대한 식으로 이제 다 유도를 하고요. 마지막에 어떤 형태의 어떤 식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푸셔야 하지만 부분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대물리 부분의 어떤 이런 주기율표를 보는 법, 사실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어떤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화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이런 실험 상황을 다양하게 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눈 유명한 실험들, 즉 밀리칸의 유적 실험이라고 해서 전자의 기본 전하량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중력파를 처음에는 이제 에테를 검출하기 위해서 한 마이클스 몰리 실험이라는 그런 실험도 있고, 빛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실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전자기장에서는 이런 홀 효과라고 해서, 즉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같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입자의 캐리어, 차지 캐리어가 일렉트론인 전자인지 홀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홀 효과라는 실험이 있는데, 이것도 유명한 실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클로징 멘트로서 무엇보다 이제 열정을 연습하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연습하면 항상 실패를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끈기 있게 이런 열정과 승리를 어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내일 어떤 그런 논술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이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끈기 있게 풀다 보면은 남들보다 분명히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